오늘도 박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깨끗한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수건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5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때밀이요. 벌써 20년째입니다. 청실 목욕탕. 종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목욕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대부분 단골 어르신들이죠. 목욕비 8,000원, 때밀이 만원. 저는 하루에 보통 10명 정도 밉니다. 잘 되면 15명. 그게 제 수입의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뭐해? 라는 질문이 제일 싫었습니다. 누가 사업한다고 하면 부러웠고 누가 회사 다닌다고 하면 부러웠습니다. 때밀이 한다고 하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없어 보이는 사람. 부끄럽지만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정각.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박할아버지. 색바랜 추리닝, 20년 된 낡은 운동화, 구부정한 허리. 저는 솔직히 그분이 불편했습니다. 가끔 손님 중에는 목욕비도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늘 혼자 씻으셨습니다. 때밀이를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었죠. 제 입장에선 수입이 안 되는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할아버지가 옷을 벗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갑 안이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목욕비 8,000원 내면 2,000원 남네. 제 머릿속으로 그런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황급히 지갑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더 확신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가난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때를 밀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욕만 하시고 조용히 나가셨죠. 어느 날 이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대시가, 박할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 아직이요. 왜요? 시계가 9시 넘었는데. 이상하네. 저분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늦으셨는데.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다는 걸. 정확히 9시에. 왜?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박할아버지가 씻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수건을 갖다 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20년 동안 매일 오시는 거 대단하세요. 습관이 됐어요. 박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뭐 하세요? 신문 돌려요. 새벽에 신문 배달.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몸 쓰면서 사니까 건강해요. 목욕탕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박할아버지를 위해 깨끗한 수건을 하나 더 챙겨드렸습니다. 작은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박할아버지는 정말 고맙다는 듯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정말이라는 말이 왠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박할아버지가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울시 부루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식. 박할아버지는 그 기사를 유난히 오래 보셨습니다.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 박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재단에 박할아버지의 20년치 삶이 녹아있다는 걸. 20년. 제가 이 목욕탕에서 일한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매일 오신 시간도 20년. 그런데 저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대시가, 박할아버지는 우리 목욕탕의 시계 같은 분이야. 시계요? 응. 한 번은 내가 9시 5분에 문 열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목욕이 중요할까요? 글쎄,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건 그냥 습관으로는 안 돼. 이 사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매일 정확히 9시일까? 왜 20년 동안? 그 후로 저는 박할아버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순서로 씻으셨습니다. 먼저 탕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십니다. 그 다음 세신대로 가서 혼자 조용히 때를 미십니다. 다시 탕에 5분. 마지막으로 냉탕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십니다. 정확히 30분. 시계처럼 정확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언제부터 이 목욕탕 다니셨어요? 글쎄, 한 20년 됐나? 20년이면 제가 이 일 시작한 것하고 똑같네요. 그래? 그럼 우린 오래된 인연이구만. 박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신문 배달은 언제 하세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러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여기 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주무시겠네요. 괜찮아. 늙으면 잠이 안 와. 대신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 며칠 후 목욕탕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할아버지요? 20년 전부터 봤는데 옷이 똑같아요. 항상 그 추리닝. 한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봤는데 편의점 삼각김밥 드시더라고요. 공사장 인부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어느 새벽 저는 우연히 박할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골목을 지나는데 무거운 신문 뭉치를 찌고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 구부정한 허리로 그 무거운 짐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문 배달 말고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이것만 해.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힘들어. 하지만 일하면서 사는 게 좋아.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하거든. 그날 저녁 목욕탕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부루청소년 장학재단 익명 기부자 어씨의 20년 기부 행보가 화제입니다. 어씨는 2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총 24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그 뉴스를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런 부자들 부러우시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하네요. 박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탈의실에서 서류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제가 재빨리 주워드리려다가 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대치동? 대치동에 사시는데? 왜 이렇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건 옛날 주소예요. 박할아버지는 황급히 서류를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이번 달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치동 아파트 관리비? 하지만 10,000원짜리 하나로 사는 사람이? 저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사장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대시가, 너 모르지? 20년 전, 이 목욕탕 망할 뻔했을 때 말이야. 네? 박할아버지가 1년치 목욕비를 선납하셨어. 그 돈으로 우리가 버텼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나는 박할아버지께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치 목욕비면 30만 원쯤 됩니다. 그분에게 그 돈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누구실까? 왜 그렇게 사실까? 그리고 다음 날 9시가 됐습니다. 9시 5분, 9시 10분. 박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9시 30분. 박할아버지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장님도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닐까? 이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박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을 매일 봤지만 우리는 연락처조차 몰랐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됐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던 날, 다른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네. 그 양반이 안 오시다니. 저는 그분이 앉으시던 자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마지막으로 뵐 때 더 친절하게 대해드릴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영수 할아버지 아십니까? 예, 아시죠. 무슨 일이세요? 이 사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때밀이 타올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소처럼 웃으시며 목욕하시던 분이 이 사장님도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있으셔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수님께서는 2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부르청소년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총액 24억 원입니다. 24억?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님은 강남에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5채요? 네. 하지만 본인은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서 사셨습니다. 하루 생활비 10,000원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든 지갑, 낡은 운동화, 편의점 삼각김밥, 새벽 신문 배달.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난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24억을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영수님께서 이 목욕탕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무료 목욕 이용권 5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수표.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사장님, 그리고 대식씨께 20년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깨끗한 마음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돈이 많았지만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건 단 2가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저처럼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이용권으로 새벽 일꾼들에게 무료 목욕을 제공해 주세요. 그들이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 더 깨끗해질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료 목욕 이용권 500장, 그리고 5억 원은 목욕탕 운영비와 무료 이용권 사용자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대식 씨가 때를 밀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든 지갑을 보고 쪼들리는 할아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24억을 나눈 분이었습니다. 월세방에 사시면서
10,000원짜리 하나로 하루를 버티시면서 그분은 매일 1,000만 원씩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장님도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건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듯 사셨지만 남을 위해 나눌 줄 아셨는데 저는 가게도 있고 매일 먹고 살 만큼 버는데도 제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장학재단 관계자 몇 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사장님은 뒤늦게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박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님의 장학생들이 목욕탕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대학생들이 목욕탕에 왔습니다. 25명쯤 됐습니다. 저희는 모두 박영수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야 했는데 박영수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하셨어요. 저도 알바하면서 공부했는데 장학금 없었으면 중퇴했을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비조차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는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할아버지의 24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25명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새벽 일꾼들에게 무료 목욕을 제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5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돕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학생들과 함께 박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목욕탕 입구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새벽 일꾼 무료 입용 마이너스 박영수 할아버지의 선물.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신문 배달 아저씨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 한 분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그분의 때를 밀어드렸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앉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은 새벽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왜 공짜로 해주세요? 한 분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 몸 쓰면서 사니까 건강해요. 목욕탕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분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새벽 일을 마치고 땀과 먼지를 씻어내며 나는 오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확인하는 의식? 그게 박할아버지의 목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다른 새벽 일꾼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일주일 후 목욕탕은 새벽에 푹 젖었습니다. 신문 배달, 청소, 택시기사, 공사장 인부 모두 박할아버지가 남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때를 밀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이 박할아버지처럼 세상을 지탱하는 분들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시가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네? 목욕비를 조금 내려야겠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그럼 저도 때밀이 비용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그날 밤 저는 박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읽지 못하실 편지지만 할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곁에 계셨는데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물을 이어가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욕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엽니다. 박할아버지의 무료 이용권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박할아버지보다 30분 일찍 물을 데우고 수건을 준비하고 박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를 깨끗이 닦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는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저는 그 자리에 깨끗한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30분, 한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무료 목욕. 정말 되나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일하세요? 편의점이요. 밤샘 알바하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 모으고 있는데. 청년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는 청년을 박할아버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성껏 때를 밀어드렸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제게 따뜻한 물을 주셨듯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진짜. 청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며칠 후 그 청년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밤샘 알바생들이었습니다. 1명, 2명.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벽 청소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기사님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박할아버지가 남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정말 이분들을 위해 사셨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어느 날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욕탕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선한 유산을 이어가는 목욕탕.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박할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할아버지의 500장 이용권은 모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 사장님은 결정했습니다. 계속하기로. 박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5억 원의 일부로 계속해서 새벽 일꾼들에게 무료 목욕을 제공하기로. 그리고 저도 제 수입의 일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박할아버지께서 24억을 나누셨다면 저는 제 능력만큼.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식 아저씨,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박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청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첫 월급인데 10만 원이지만 목욕탕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그날 이후 장학생들이 하나 둘 찾아와 자기 능력만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때밀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의 눈빛입니다. 사람들의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게 돕는 사람. 그게 제 직업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것. 어느 날 한 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식 씨, 박할아버지가 진짜 부자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부자셨어요. 24억을 가지고도 10,000원으로 하루를 사셨으니까요.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더라고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박할아버지 자리에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리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매일 새벽 누군가 앉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깨끗한 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박할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깨끗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깨끗한 마음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분은 20년 동안 세상을 깨끗하게 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물을 이어갑니다. 매일 새벽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목욕탕에서 박할아버지의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낙원이었습니다.